네, 79페이지입니다. 동기기 갑니다. 네, 동기기계입니다. 동기기계. 동기기기는 뭐냐면 우리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기계를 동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기라는 것은 동기 속도란 얘는 일정한 속도입니다. 만들 때부터 갖고 나온 이거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얘가 만약에 속도가 1800rpm으로 설계가 되었다면은 얘는 동기발전기나 동기전동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 폐기할 때까지 계속 1800rpm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싱크로너스에서 동기를 표시하는 게 싱크로너스 S예요. S입니다. 그래서 동기기 한번 보시고요. 동기 보시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원리에서 동기 속도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동기 속도라는 것을 보세요.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만 회전하기 때문에 동기 속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동기 속도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F가 뭐예요? F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뭐? 초당 1초당 반복 횟수죠. 1초에 몇 번 반복했느냐? 10Hz는 1초에 10번 반복해서 100Hz는 1초에 100번 반복했다. 그 말인데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N은 우리가 RPS예요. RPS. 잠시만 보면 RPM은 우리가 미니트입니다. per minute. 분당 회전수고요. RPS는 뭐? 초당 회전수입니다. 초당 회전수. 그럼 보세요. 얘는 초당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네. 한번 보세요. 아니, 초당 반복 횟수하고 초당 회전수하고 똑같은 거죠. 맞죠? 초당 반복 횟수가 초당 회전수지. 맞죠? 초당, 생각해보세요. 1초에 10번 반복했다, 1초에 10번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주파수하고 초당 회전수는 특히 전기기기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N은 F라는 거예요. F인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기는 N극이고 S극입니다. 기본이 2극이에요. 기본 2극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극이라면, N에서 4극이라면 보세요. 4극이면 어떻게? 얘가 한 번 돌았을 때 2번 동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6극이라면 한 번 돌았을 때 3번 동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이 있는데, 극피가 있는데, 극피가 쌍이에요. 쌍. N극, S극 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극이라고 2배가 아니고 2극이 기본입니다. 4극은 2개가 있는 거예요. 6극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처럼 P분의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F는 2분의 P. N인데, 주파수는 N분의 2P인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요는 초당 회전수고요. 곱하기 분당 회전수는 60을 곱해야 되죠. 초당이니까. 초당 이만큼이니까 분당은 6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을 동기속도 NS라고 하면은, NS는 P분의 120F고, RPM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기기에서 그 유명한 동기속도예요. 한번 만들어지면, 동기기에서 한번 만들어지면 얘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동기 전동기는요, 속도 조절이 없습니다. 네, 동기 속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기기 구조입니다. 동기기 구조. 네. 동기기는 우리가 제가 직류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구조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요게 뭐예요? N극, S극의 계자. 그 다음 계자가 회전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뭐? 전기자. 직류기 할 때 했던 겁니다. 계자,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가하는 여자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류기하고 비슷한데 동기기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화력발전소, 원자발전소, 수력발전소 그 엄청나게 큰 것들이 동기기라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 그래서 얘가 여기 여자기라고 자석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여자기. 그래서 동기기 구조예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입니다. 맞죠? 동기발전기는 또 발전기니까 발전기의 생명은 직류기 할 때 했죠? 뭐? 전압입니다. 전압. 발전기 직류기와는 공식 달라요. 얼마? 4.44의 FN 파이 KW라는 게 있어요. KW. 발전기에서 중요한 게 이 전압이기 때문에 F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여기서 N은 뭐냐면 권수고요. 권수. 파이는 자석이고 KW는 우리가 일정에서 했을 때 뭐 파권이다 중권이라고 했을 때 권선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권선 계수입니다. 권선의 계수. 네. 직류기하고 할 때는 직류기는 주파수가 없어요. 직류기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F가 없는데 동기기는 교류입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동기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일단 말이 없으면 Y결선입니다. Y결선에서 우리가 회로 이론의 7장 부분을 보면 삼상교류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압은 Y결선 한 상의 전압이거든요. 한 상의 전압이라서 우리가 Y결선에서 나오는 출력은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때 나오는 선간전압은 여기에 이 전압에서 루트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전기 회로 이론을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는 거니까 뭐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전압을 구하라 할 때 요까지만 딱 구해버리면 안 되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실수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법이 있는데 보세요. 직류기에서 우리가 직류기 할 때 권선법을 중권과 파권이 있다고 했죠. 직류기에서 중권과 파권이 있다고 했는데 동기기에서는 이 파권은 사용 안 합니다. 중권으로 사용해요. 중권으로. 그 중권 중에서 뭐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명칭만 보세요. 우리가 단절권과 분포권으로 권선을 합니다. 권선 갚는 방법이요. 그게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 명칭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듣고 가셔도 도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동기 전동기 특성입니다. 동기 전동기요. 거의 대부분이 동기 발전기인데 그런데 이런 동기 전동기 얘가 어디 나오냐면 제가 용어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기 조상기라고 역률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률 조정하는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 동기 전동기를 가지고
실제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전동차나 그런 곳에 사용되는 거 있는데 많이 사용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교류 전동기라면 유도기를 얘기합니다.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실제 동기 전동기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이런 장점이나 단점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장점으로는 속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역률 조정 가능하다. 동기 조상기가 곧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조상기로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률을 조정하면 효율이 좋아져요. 효율이 좋고 튼튼하다. 이런 것들. 단점으로 토크, 힘 있죠, 힘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어렵습니다. 맞죠? 동기 속도로 돌다 보니까 속도 제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자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여자는 직류 전원이 따로 필요하고, 난조라고 해서 속도가 일그러지는 그런 난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예. 나중에 동기 전동기 가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 지금 해도 어느 정도 부담 없으실 겁니다. 예, 속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 역률 조정하다는 그 개념 하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가서 4번에 변압기가 합니다. 변압기. 예. 변압기는 우리가 영어로 예,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예. 그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게 어르신들이 예, 도란스라고 하는 거고요. 흔히 우리가 T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R 변압기요. 변압기 뭐냐?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를 얘기합니다.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동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게 15,000V라고 하면은 우리가 15,000V를 만들어요. 처음에 화력발전소에서. 근데 그 값이 고속도로를 지나거나 산 넘고 물 건너고 할 때 우리가 지나가는 전압이 154,000V나 뭐 예를 들어 345,000V로 합니다. 345,000V에 와서 이게 우리 지역이 있죠. 우리 지역에 변전소라고 있을 겁니다. 뭐 어디 변전소 합니다. 변전소에서 이 값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뭐 22,900으로 예를 들어 바꿔. 22,900으로. 그리고 우리 동네 전봇대 있죠. 이렇게 주상변압기 오면 이 안에서 이 22,900을 220으로 바꿔서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한 번, 여기에서 이거 두 번, 여기에서 한 세 번 정도 전압의 크기를 바꿀 때마다 여기에 트랜스, 여기에도 트랜스, 여기 요놈이 트랜스입니다. 다 변압기를 써요. 다 변압기 씁니다. 우리 건물이 있어요. 우리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빌딩에 예를 들어서 22,900V가 들어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빌딩에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 있죠. 우리 사무실에 뭐 에어컨 있죠. 대부분 뭘 쓰냐면은 뭐 220V를 쓰죠. 그럼 우리 건물의 지하실에 가면 또 큰 변압기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변압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게 전기의 기준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설비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다시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예요. 예. 근데 이것을 개념적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1000V를 넣고 여기를 100번 감습니다. 여기를 10번 감아요.
10번 감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면, 100V가 10V고 1000V면 100V가 돼요. 이것의 원리는 뭐로 하냐면은, 전기 자기약 시간에 하는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패러데이 렌즈 전자 유도 법칙에서 이 값이 이렇게 변해요. 즉, 권수비 N이라고 하면은, 권수비 N은 N2분의 N1인데, 그 값이 V2분의 V1 값으로, 내가 전압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이 권수 있죠, 권수. 다른 거 아니에요. 권수를 변화시키면 돼요. V2분의 V1. 그 값이 I1분의 I2입니다. 전류는 거꾸로 가요. I1분의 I2고, 임피던스가 Z2분의 Z1.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변압기 기본 원리. 그런데 변압기도 구조합니다. 우리 직류기 할 때 구조, 동기기 할 때 구조, 변압기 할 때 구조했는데, 변압기 구조 보세요. 구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철덩어리 있죠? 철덩어리를 철심. 철덩어리 철심.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권선 감겨 있죠? 뭐? 권선.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얘들을 절연시켜줘야 됩니다. 절연시켜줘서 절연물이라고 합니다. 절연물. 뭐, 이 권선과 철덩어리를 절연한다. 권선과 철덩어리, 권선과 권선을 절연한다 하는 절연,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주는 절연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유입식 변압기 있어요. 우리가 전봇대 있죠, 전봇대. 이런 전봇대 안에 뭐 들어있냐면, 기름 가득 차 있습니다. 기름 가득 차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 기름이 절연도 하고 냉각도 시켜주는 그런 유입 변압기의 경우에는 변압기 기름 해서 변압기 유도 있습니다. 변압기 유. 네. 요 구조,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기든지 간에 이러한 구조는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 이론에서 뭐 매번 이론 나오는데, 변압기 전압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변압기 전압은 동기기하고 똑같아요. 교류기는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4.44의 FN 파이예요. 변압기는 권선법이 없어서 권선 개수는 없고요. 4.44 FN 파이. 요게 변압기 전압입니다. 변압기 전압이요. 그거 외에도 어때요? 뭐가 있냐면 변압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인데, 우리가 이런 변압기든 직류기든 동기기든 유도기든 간에 이 기기가 안전한가,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기 위해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시험이 뭐냐면 무부하 시험이 있습니다.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이라는 것은 부하를 없어요. 변압기, 여기에 입력은 줬는데 여기 보내 딱 다 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데, 얘는 당연히 2차 측을 개방시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부하 시험. 두 번째가 뭐다?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이에요. 단락 시험. 뭐 시험을 하는데 부하를 어느 정도 달아서 하는 것이 부하 시험. 그 다음에 부하를 아예 안 달고 쇼트 시키는 거예요. 쇼트 시켜서 시험하는 것이 단락 시험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동기기도 똑같고요. 동기기도 똑같고 변압기도 똑같이 무부 시험과 부하 시험, 단락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명칭.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압기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직류기도 하고 동기기도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변압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변압기에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 변압기가 정말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도 특별히 많이 따지는데, 앞에서 직류기 할 때 보세요. 손실은 고정선과 가변선이 있고, 고정선은 철선과 기계선이에요. 기계선. 요거는 동선과 풍선이 있는데, 동선 표유부하선이죠. 표유부하선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과 달리 변압기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맞죠? 돌지가 않아요. 돌지가 않으니까 기계선이 뭐예요? 기계선은 베어링에 의한 마찰선과 풍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요. 변압기는 기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표유부하선을 어느 정도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는 손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당연히 고정선과 가변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정선의 대표적인 게 철선과 그 다음에 가변선의 대표적인 게 동선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부하선, 동선. 그러면 우리가 효율 봅니다. 변압기 효율. 우리가 변압기는 발전기하고 똑같이 규약 효율은 다시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규약 효율이 뭐냐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구합니다. 발전기, 변압기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변압기는 출력 플러스 손실이 뭐다? 손실이 뭐다? 철선 플러스 동선이죠. 분의 철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변압기에서 이 효율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기기보다. 그런데 그 값이 공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입력분의 출력에서 입력 플러스 출력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분의 철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변압기 효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류기 할 때 이런 거 합니다. 회로 이론에서 최대 전력 전달하면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얘기하는데, 우리가 최대 효율이 뭐예요? 최대 전력 전달이죠. 최대 효율이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정선은 가변선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 최대 효율 조건이 고정선은 뭐? 철선은, 가변선은 뭐? 동선이다. 최대 효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변압기를 결선을 해봅니다. 변압기 결선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런 거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던 거 있죠. 이렇게 그렸던 거는 요것은 뭐라고 하냐면 단상 변압기 한 대입니다. 단상 변압기 한 대인데, 회로 시간에 그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삼상이라고 합니다. 삼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상 변압기에서 이 단상으로 변압하는 경우 많이 없고요. 대부분이 뭐다? 삼상 변압기를 씁니다. 그럼 삼상 변압기 어떻게? 단상 변압기 한 대가 아니고 세 대겠죠. 단상 변압기 세 대. 어떻게? 단상 변압기 한 대, 단상 변압기 두 대, 단상 변압기 세 대, 단상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 그래서 우리가 회로 시간에 Y결선, 델타 결선을 한 거죠. Y결선, 델타 결선을 이때 쓰는 거예요. 변압기를 어떻게? 단상변 세 대를 결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얘 세 개를
어떻게 1차를 y, 2차를 y로 하든가 1차를 y, 2차로 델타 1차를 델타, 2차를 y, 1차를 델타, 2차를 델타 이렇게 하든가 혹은 1차를 v, 2차를 v로 하든가 이렇게 변압기 결선을 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거 안 하시고 요 삼상 변압기든 단상 변압기를 이렇게 모양으로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Y결선 보세요. Y결선은 이렇게 되죠. 한 개 가고 나머지 세 개 중간에서 묶었죠. 이렇게 이게 Y결선이에요. 델타결선 이렇게 됐죠. 어떻게? 여기에서 보세요. 얘하고 붙었죠. 얘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델타 결선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연결한다. 네,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변압기에서는 변압기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일반적인 단상 변압기 말고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단권 변압기. 보세요. 권수가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감겨 있는 거. 그래서 단권 변압기입니다. 한 군데만 감겨 있다. 그 다음 누설 변압기. 얘는 변압기를 용접기용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변압기가 누설 변압기입니다. 자속이 새는 성질을 이용한 거. 삼상 변압기는 뭐냐면 삼상은 지금 단상짜리를 3개를 쓰는데 삼상 변압기는 단상 3개, 삼상짜리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삼상용으로 만든 겁니다. 단상 3개가 아니고 삼상용으로 전용으로 만든 거 삼상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권선 변압기 보세요. 지금 위에 단권 변압기는 권선이 하나 있죠. 삼권선 변압기는 권선이 하나, 둘, 셋, 세 군데 감겨 있는 것이 삼권선 변압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정확한 많은 특징들은 본교재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유도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